여러분, 혹시 이런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자식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정작 아이가 크고 나니 내가 한 역할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키웠는데 자식이 엇나가거나 삶이 제자리에 서 있는 듯 보일 때 부모로서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질까요? 우리는 흔히 부모가 열심히 살면 자식은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방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대로 부족한 환경에서도 아이들이 의젓하게 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며 자식이 잘 된 집 부모님들에게는 눈에 띄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학벌, 환경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태도와 삶의 자세가 자녀의 마음과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그 길 위에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그것이 단순히 운에 달린 것일까요? 아니면 부모의 말과 행동 속에 이미 씨앗이 심겨 있었던 것일까요? 상담실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 앞에서는 늘 웃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푸념하면 그 아이의 마음에 짐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어머니의 아들은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공부해 결국 의사가 되었습니다. 반면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했지만 부모가 늘 자녀를 비교하고 잔소리로 채찍질하던 가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성적은 우수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을 믿지 못하고 관계 속에서 늘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식이 잘 된 집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의 마음가짐,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식이 잘 된 집 부모님들의 공통점 3가지. 이것은 화려한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평범하지만 깊은 지혜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가정은 작은 나라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태도가 곧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기둥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그 공통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만난 김은자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해주지 못한 것만 떠올리곤 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고단한 세월. 하지만 그녀의 두 아들은 모두 성실하게 성장했고 각자의 길에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은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늘 한마디만 했습니다. 남을 해치지 말고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책임져라. 그녀는 사소한 잔소리 대신 자식에게 원칙을 심어주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원칙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대로 상담실에 찾아온 다른 아버지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학원, 과외, 해외 연수까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더 잘해야 한다. 그 결과 아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늘 불안했고 실패를 견디지 못하는 성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 된 집 부모는 원칙을 주고 잘못된 집 부모는 비교를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원칙은 아이에게 기준이 되고 비교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옆집 누구는 잘한다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 한마디가 아이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괜찮다. 너는 너의 길을 가면 된다라는 말은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고전 논어에는 군자는 덕으로 이끌고 소인은 형벌로 다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덕은 곧 자녀의 마음을 이끄는 힘입니다. 비교와 압박이 아닌 덕과 원칙으로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는 스스로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인지, 즉 자식이 잘된 집 부모가 어떻게 대화하고 아이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세 딸을 모두 사회적으로 안정된 자리까지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교육법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단순했습니다. 아이 말은 끝까지 들어준다. 이 한 가지 원칙이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속상한 일을 말할 때 그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조언이나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덧붙였습니다. 그랬구나. 네가 힘들었겠구나. 그 작은 공감이 아이들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세 딸 모두 마음속에 엄마는 내 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그 믿음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부딪힐 때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버팀목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가정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자식의 말을 중간에 끊었습니다.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그럴 땐 이렇게 해야지. 아이의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평가가 먼저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이는 점점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공부를 잘하고 착한 아이였지만 마음속 깊이 외로움이 쌓였고, 성인이 되어서도 인간관계에서 늘 눈치를 보며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귀로 듣고 잘못된 집 부모는 입으로만 말합니다. 듣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자신감을 얻고, 말만 하는 부모 밑에서 아이는 위축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 대화할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언을 빙자해 아이의 마음을 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이가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사실은 가장 큰 교육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대의 현자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큰 지혜다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귀를 열어주는 순간 아이의 마음도 함께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이 아이를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공통점, 즉 부모가 스스로 어떤 삶을 살며 그 삶의 모습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에서 만난 한 가정의 아버지는 평생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늘 성실하게 새벽 첫 차를 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힘들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면 아마 아이들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만 배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늘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가족을 위해 한다는 게 보람이지.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책임과 성실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결국 세 자녀 모두 스스로의 자리에서 당당히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족했던 또 다른 가정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성실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 자신은 늦잠을 자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좇으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실해야 한다라는 부모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행동에서 보여진 태도가 오히려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귀보다 눈으로 더 많이 배웁니다. 부모가 사는 모습이 곧 아이의 교과서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 밑에서 아이들은 뿌리 깊은 배움을 얻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자식이 잘된 집 부모는 삶으로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집 부모는 말로만 가르칩니다. 말은 금세 사라지지만 삶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평생 자녀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내 자녀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는가? 잔소리 대신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모습, 그 자체가 최고의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고전대학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몸을 닦은 뒤에야 집안을 다스릴 수 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 그 기운이 집안 전체에 스며든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공통점을 바탕으로 철학자들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더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단순히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긴 여정입니다. 그렇기에 부모가 먼저 바른 길을 걸을 때 자식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라갑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다. 습관은 말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보여져야만 합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하루를 일구는 습관, 타인에게 예의를 지키는 습관, 돈을 아끼되 나눌 줄 아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자녀의 성품 속으로 스며듭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한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매달 일정한 금액을 떼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했습니다. 그 액수가 크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그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두 자녀는 자연스럽게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어릴 때 아버지가 늘 남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남기는 교육입니다. 반대로 입으로는 정직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녀는 정직을 배우지 못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울림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사람답게 살아라라는 말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행동이 아이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성공보다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미래를 결정한다. 돈을 많이 벌어도 교만하다면 그 모습이 아이에게 전해지고, 조금 부족해도 겸손하다면 그 겸손이 아이의 성품을 세워줍니다. 결국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말보다 습관, 지시보다 모범, 그리고 희생보다 품격 있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옛 성현들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몸을 먼저 닦은 뒤에야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 후에야 나라와 세상이 바르게 선다고 했죠. 부모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먼저 바르게 서야 가정이 평안해지고 그 속에서 자녀가 바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지혜를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막상 일상 속에서는 쉽게 흔들립니다. 아이와 말다툼을 하다 보면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내뱉기도 하고 생활의 피곤함에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3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10분은 공부 이야기, 성적 이야기보다 그날 느낀 감정, 친구와의 관계, 작은 기쁨 같은 생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 아이에게는 내 부모는 언제나 내 편이다라는 확신을 줍니다. 둘째, 부모 스스로 삶의 습관을 다듬는 것입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서 자녀에게 성실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책임감을 강조할 수도 없습니다. 생활 속 작은 습관을 부모가 먼저 지켜갈 때 아이들은 말없이 그것을 따라 배우게 됩니다. 셋째, 돈을 쓰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돈을 아끼면서도 나눌 줄 아는 모습을 보일 때 아이들은 경제관념과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배웁니다. 돈은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쓰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가정에서 자녀는 품격 있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 자녀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을까? 이 질문을 매일 마음에 두고 산다면 자연스럽게 삶의 태도는 달라집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 역시 말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과 습관 속에서 증명됩니다. 아이들은 그 행동을 통해 진짜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이 아이를 성장으로 이끌어줍니다. 결국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들의 3번째 공통점은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크고 충고보다 모범이 힘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식이 잘된 집 부모님의 공통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핵심은 결코 특별한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비교 대신 원칙을 심어주는 부모. 둘째, 말보다 귀를 열어 끝까지 들어주는 부모. 셋째, 삶으로 보여주며 모범이 되는 부모. 이 세 가지였습니다. 이것은 돈이 많거나 적음, 학벌이나 지위의 높낮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 자녀를 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지혜였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수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백을 하곤 합니다. 나는 아이에게 좋은 집, 좋은 교육만 해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는 건 내 태도였더군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이가 가장 깊이 배워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귀로 듣는 것보다 부모의 등을 보며 더 많이 배웁니다. 말은 하루 만에 잊혀지지만 부모의 행동은 평생 아이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부모가 원칙을 지키고 아이의 마음을 들어주며 삶으로 성실과 겸손을 보여주는 순간 아이들은 그 뿌리 위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철학자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첫걸음은 가정에서 부모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합니다. 내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이 내 자식의 내일을 만든다는 사실을요. 혹시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이 공간은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와 깨달음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자녀에게 가장 값진 교과서가 되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